얘는 여기 0에서부터 여기까지 75인데 얘는 0에서부터 한 30이 안 되니까 그러면 전류량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뭡니까? 만들 적에 하나는 30초쯤 지난 다음에 물속에 집어넣고 하나는 한 5분쯤 지난 다음에 물속에 집어넣고 근데 차이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표면의 특성이 굉장히 다르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 그 모델에서 보셨죠? 이런 캐비티와 캐비티 사이 간격이 한 50옹스럼쯤 된다고 했죠? 그렇죠? 채널이 10옹스럼쯤 된다고 했죠? 표면에도 그렇게 되겠네요. 채널이 이렇게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는 간격이 거의 한 50옹스럼 정도 간격으로 구멍이 나 있다고 모델로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전류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도대체 이 구멍 하나에서 나오는 이온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해보면 요 위치에서 요렇게 요 그래프의 제일 바닥과 요 그래프의 제일 바닥이 위치가 이게 전압인데 얘는 0.8V보다 더 큰데 얘는 0.8V보다 낮죠. 그게 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드는 방법에 의한 차이인데 얘가 현저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얘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전장 3개를 잃어버린 화합물이 오스뮴 화합물이 구멍 하나당 1초에 30개씩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는 뭐 여러분들 모르셔도 상관없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렇게 딱 들여다본다면 마치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져 있는 두더지잡기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인데 그거 같은데 거기서 두더지들이 나오는데 얘는 다시 들어가지 않고 계속 튀어나온다고요. 나오는데 초당 30개씩 나오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험하지 않은 사람 실감이 나지 않는데 30개씩 나오면 굉장히 폭죽놀이 같은 거 굉장히 신나지 않겠어요? 초당 30개니까 막 나오겠죠. 근데 그것이 단지 뭐에 의한 차이인가 하면 조금 전에 그랬죠. 30초 만에 물속에 집어넣는데 5분 만에 지금 물속에 집어넣는데 차이라는 거죠. 연료전지하는 분들의 고민이 내피언 막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0초 만에 물 넣은 것이 성능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피언 막을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공기중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팔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와 성질이 비슷할 건가 하면 왼쪽에 있는 그 5분 만에 집어넣은 것과 성질이 비슷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면 거기서 생기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일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재미가 없어졌어요. 단순한 것에 시작해서 재미가 없어서 좀 복잡하고 갔는데 그래도 재미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뭐가 더 재밌냐면 그런 것들을 내가 직접 가서 뭐 한 가지는 알아내는 것보다는 좀 더 크게 원리를 이해하고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더 재미가 있어지고 그렇게 그런 데 관심이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설명했듯이 시골에 집을 짓고 산다 그러는데 가끔가다 친구를 기르면서 하늘을 쳐다볼 수 있어요. 아파트 살면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첫 수확을 할 때 정말 땅에 미안했어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수확을 주는 거야. 물론 엉터리 같은 것이지만 말을 준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정말 고맙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살다 보니까 비가 오고 해가 오고 태풍 불고 또 가물 뭐 춥고 덥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 하나도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작년과 올해는 수확기까지 태풍이 거의 없었어요. 효과가 뭐가 있냐면 과일이 전부 다 요만해요. 태풍이 불어야지만 떨어져서 큰 것들이 생기는데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사는 동네는 꽃감이 유명한데 감이 요만하면요 꽃감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면 어떻게 돼요? 요만해지니까 상품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망했다 그러는데 올해도 또 마찬가지예요. 태풍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태풍을 피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3중으로 치고 뭐 가야하고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런 것은 보면 생산 비용도 높고
그거는 농장이 아니라 공장이에요. 도마도를 공장에서 만든 걸 드시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벼도 공장에서 나온 벼를 먹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비슷할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이런 자연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감사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와 같은 현상들을 이해하고 장면들이 자고 두고 하는 것들 여러 가지 현상을 이해하는데 화학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나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나 저는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학은 학문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실수와 반드시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기초화학, 기초학문을 하는 화학자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데 기초학문보다 좀 더 응용된 학문을 하는 분들은 더 이와 같은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반드시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요. 몇 년 전에 월가에서 난리법석을 쳤을 적에 데모대와 그 위에 2층의 테라스에서 금융가의 테라스에서 와인 마시던 사람들하고 뭐가 달랐습니까? 관심사가 전혀 다른 거죠. 그 아래 데모대의 관심사와 같은 관심을 가졌다면 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와 같은 학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학을 공부한 사람의 삶이 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학문을 공부한 사람의 삶의 일부이고 자연을 이해하고 또 사람에 따라서 그것을 이용하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결코 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마지막입니다. 질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상상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원하실까? 그걸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저의 대답을 잘 못하시면 답은 저도 잘 모르는데 저 대답을 꼭 한번 해보세요. 위 고백까지는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래 질문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화학 얘기 별로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네, 아주 오랫동안 귀한 강의 주신 정 교수님 다시 한번 박수. 자리에 앉아 계시면 논평을 먼저 듣고 전체적으로 디스커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또 우리 정 교수님 9시 반 KTX로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부분들 좀 감안해서 우리 한동대의 황철원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논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 교수님 나오실 때에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멀리 전주에서 한국에까지 있었던 강유식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시간에 또 한국과 시한 커리큘럼에 참석해 주신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논평이라고 논평이라고 말하지만 논평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또 교수님 강의에 대해서 잠시 또 소감을 말씀드리는 자리를 또 제가 갖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 교수께서 이제 오늘 말씀했듯이 그 학생들이 갖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적었습니다만
지금부터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자연과학이나 화학에 대해서 뭐 화학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물질의 변화, 그 변화라는 것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생성되고 분해가 되는 그 변화에 대한 것을 이제 공부하고 설명하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오늘 교수님 말씀 중에서 가장 깊었던 것은 why가 아니고 how다.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화학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서 썼습니다만, 물질을 왜 만들었느냐라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창조를 만드셨는데, 그 왜라는 것은 이제 최 교수님처럼 철학이나 신학 쪽에서 이제 하신 얘기지만 화학은 만드는 그 현상을 설명하는 어떻게 만들었는가, 물질을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왜 창조하셨는가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게 아닌가. 이것이 이제 저도 자연과학을 하면서 화학을 하면서 또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왜가 아니고 why가 아니고 how를 얘기하는 무엇이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오늘 어려운 또 과학 현상들을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계면이라는 문제에 관심 갖고 계신 부분을 굉장히 쉽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저도 어려운 그런 아까 그 에피소드를 하면서 정말 한 페이지에서 그런 여러 가지 발표할 사항들을 교수님께서 굉장히 쉽게 또 설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런 관심 분야도 설명을 해주셨고 그런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화학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나 설명하는 과정인데 그런 그 과정의 화학을 옛날에는 특정한 사람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화학자를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지금 나왔습니다. 1981년에 노벨상 수상한 호프만 박사가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인간들이 원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화학자들은 때로 훈련될 필요가 있으며 그 안에 지적 능력을 끼워준 선생님이 필요하다. 그러나 화학자가 되는 것은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화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 누구든지 화학을 만들 수 있다. 다른 이제 어떤 화학을 만들고 또 어떻게 그걸 설명하느냐는 그 사람의 어떤 열정, 헌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건데 이것을 화학을 하는 사람들이 훈련이 되고 그 안에 지적 능력이 느껴진 선생님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 선생님은 우리가 또 학교에서 교수님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화학이라는 것이 일상생활 그 자체가 일어나는 것이 화학
현상이고 그걸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화학이라면 그 선생님은 교수님이 되고 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지만도 일상생활 항상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부분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지적 능력에 의해서 아마 화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할 수 있는 거고요. 누구나는 헌신과 열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뭐 이런 어떤 그 창조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화학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헌신이 필요하다는데 이렇게 하나에 대한 헌신과 열정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화학이라는 학문을 대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이해, 그분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발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님 신앙, 화학과 신앙에 강의해 주실 때 좋은 강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더 이상 좋은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논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서 교수님도 오셨는데 서 교수님도 간단하게 혹시 논평해 주실 부분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느끼신 소감을 해주셔도 되고 또 코멘트를 해주셔도 되고요. 편하시게 네, 거기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누기 시작하시고 대학교 때 세례를 받으시고 이게 신앙 얘기를 쭉 걸어온 길이 좀 저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점이 있어서 굉장히 가정을 느꼈고요. 저는 화학자가 되려고 하다가 이제 생물학자가 됐는데 왜 이게 생화학을 하시려고 하다가 이제 화학자가 되셨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신앙을 가지면서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적들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화학자가 오셨으니까 한번 이제 강의는 여러분 잘 듣고 저도 잘 듣고 잘 해주셨거든요. 제가 이제 한번 신앙의 관점에서 질문을 하자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결혼식에 가나의 호리잔치에서 결혼식에 가셔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물은 H2O인데 이제 포도주는 C2H5 OH라고 그래야말로 상온에서 핵융합을 해야 포도주가 생기는데 그런 이제 기적이 있게 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동하다 하고 이제 누가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이야기가 이제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소신적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저는 뭐 이제 다른 쪽으로 풀었지만은 우리 화학자이신 교수님은 그 성경의 그 텍스트를 어떻게 좀 이해를 하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질문은 우리 김영길 총장님께서도 그 갈대상자라든가 외워서 남주자라는 책에 보시면 항상 김영길 총장님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겠는데 이걸 못 믿겠다. 이게 자기 과학자로서 도저히 어떻게 이게 갑자기 물이 포도주가 되냐.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간증도 했습니다만 또 우리
전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학적 설명이 가능하신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그 노을 방주 때 비가 도대체 얼마나 왔을까? 세상이 전부 다 덮이려면 한 시간에 비가 얼마만큼 쏟아져야 될까? 그것도 제가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 어디 찾으면 나올 텐데 뭐 쉽죠. 저기 에베레스트산이 8,800m니까 8,800m 하고 그다음에 뭐 지구의 반지름 뭐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물량이 얼마나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포도주 이쪽도 제가 생각해봤어요. 과학자로서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는 핵융합이 있죠. 핵융합을 반드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하시는 두 가지 답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신앙에 입문하는 첫 번째 닥친 문제라고 한다면 굉장히 풀기가 어려워요. 전 총장님께서 아마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신앙을 가지고서 자신이 생겼을 때는 그 문제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저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핵융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했어요. 그래서 한 통이 200리터라고 생각하니까 5통이니까 1000리터고, 그 다음에 H2O하고 C2H5OH 이렇게 되니까 핵전압이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거기 바뀌면 에너지가 얼마만큼 나온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고에너지 파티클은 뭐다, 뭐 등등 이런 것들하고 열이 얼마나 나온다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핵융합이 되어서 그 순간에 보통 생각하는 핵융합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핵융합이 포도주가 될 수도 있는데 동시에 뭐가 일어나야 하면 그 열 때문에 가나 마을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닥치면 그 부분을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지나고 나면 저처럼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데, 그것이 그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에너지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분이야 라고 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 분명히 생겼어요. 그리고 에너지가 엄청나게 생겼을 텐데 그것조차도 제어하시는 거 아닙니다 라고 저는 믿는다는 거죠. 아주 탁월한 답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또 놀라운 믿음의 또 차원이지만 동시에 아마도 또 가능한, 하나님께는 가능한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 우리 학생들에게 질의응답 기회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평소에 궁금한 거 뭐든지 다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나오시고 우리 TA 두 분이 여기 의자를 하나 저희 좀 만들어주면 우리 황 교수님 좀 앞으로 좀 모시고 두 분이 좀 앉아 계시면 저희 마이크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쪽으로 우리 황 교수님 앞으로 나와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는 하고 있으면 손 들어서 자기 소개하고 같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학이 한동에서 많이 듣는 과목은 아니고 또 화학과 신앙을 또 이렇게 통합하는 것도 좀 생소할 수 있지만 그래도 평소에 여러분이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해도 좋습니다. 네. 앉아서 해주세요. 저는 한동대학교 1호학번 전산전자공학부 김준혁 학생입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어느 분에게? 이번에 전인철 교수님한테 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화학을 정말 좋아했었는데 한국에 오면서 화학 쪽이 전공이 없어서 전자로 가게 됐었는데 아까 이제 이온이 30개씩 이제 추락 나오고 그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결론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그 부분 알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적으로 제가 예전에 창조과학에 대해 공부하신 분한테 들었던 설명 중에 노아의 방주에서 이제 비가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비로는 설명할 수 없고 그 기운을 이제 물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또 구멍을 뚫으셔서 물이 한꺼번에 쏟아진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방사능이 노출돼서 이제 인간의 수명이 예전에 성경에 보면 900 몇 살까지 살았다가 확 줄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전공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래서 그거는 편의상 끝난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답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괜찮겠죠? 네. 두 번째 질문은 저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기사들을 꼭 창조 과학 하시는 분들의 관점에서 설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과학의 설명은 표현이 이렇게 됩니다. 과학적으로는 이렇다라고 말을 하죠.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과학적으로는 물은 위험하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표현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현재까지 알려진 지식으로는 물은 위험하지 않다라고 과학적으로 설명된다.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 지식으로는, 과학적으로는 그렇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답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그 노아 방주에서 비가 얼마만큼 왔을까를 계산해 보긴 했지만 그 물의 근원이 궁창에서 쏟아져서 내려온 것이고 그것이 또 반환된 데가 깨져가지고 그 방사능이 또 방사선이 들어오게 돼서 고에너지 방사선이 들어와서 인간의 수명이 짧아졌다라고 하는 해석도 해석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꼭 답이다라고 하는 증명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을 그 관련해서 다시 강조하자면 현재까지 알려진 지식으로는 과학적으로 설명한 설명은 이거다 라고 하는 것이 과학의 사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방주에서 물이 어디서 왔느냐 그것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이긴 하지만 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과학자들에게 질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은 과학의 논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는 게 무엇에서 지냐면 과학적인 논쟁으로 지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답이라고 한다면 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유일한 답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다시 강조하면 이거죠. 현재까지 알려진 지식으로는,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빅뱅이 그것만 하고 끝난 게 아니다는 거죠. 암흑 에너지하고 암흑 물질 만약에 발견되지 않으면 태도를 또 바꿀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바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해도 됩니까? 그 중력파 관련된 다음에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우주 처음에 그 폭발했을 때 전 지구 우주적으로 중력파가 퍼져나갔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측하기만 하면 진짜 원시 지구의 원시 우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뭘 보기를 원하냐면 배경 중력파라고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아무도 그렇게 대답을 안 해요. 그럼 어디서 폭발하는 원점이 어디니? 라고 물으면 아무도 대답 못해요. 그럼 지구가 원점 근처에 있었을까? 아니면 끝에 있을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그래도 아무튼 답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중력파가 퍼져나가는 원점으로부터 원의 바깥쪽으로 퍼져나가지 지금 설령 배경 중력파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구에서 관측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중력파 한쪽으로 가고 말지 걔가 반사돼서 돌아오는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읽으셔야 돼요. 그거 하는 사람들이 연구비를 받거나 이런 건데 유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지 볼 가능성은 없어요. 그리고 배경 복사 그거 말고 이제 배경 복사 21cm 뭐 이런 거 그 배경 복사가 우주 전체 균등하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것도 생각해봤는데
이제 제가 물리학이나 천문학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파가 이렇게 퍼져나가면 멀리 가서 도플러 효과 때문에